입선. 한 마리 새가 창공으로 솟아오르다. 장렬하는 다이내믹한 음악 소리가 꿈틀거리는 근육과 힘줄을 긴장시킨다. 바위 같은 몸으로 바벨을 들고 쇠줄을 당기는 역동적인 실루엣들이 움직이는 그리스의 조각상 헤라클레스의 몸짓 같다. 아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슴을 펴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당기세요. 윗몸 일으키기는 복부 근육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작해도 돼요. 헬스장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는 민수의 목소리에 나의 온몸 단백질 세포들이 일시에 긴장하면서 에너지를 토해낸다. 땀이 젖는 줄도 모르고 반복하고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이 순간이 정녕 꿈이 아니기를 기원해 본다. 민수의 우람한 다리와 떡 벌어진 어깨 너머로 어둡고 긴 터널을 건너왔던 회오리가 세차게 불어온다.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은 도둑같이 왔다. 두터운 커튼이 드리운 침대에 미이라처럼 누워있기를 며칠째. 그때는 그것이 병인지도 몰랐다. 아프지도 않은데 학교도 안 가고 누워있기만 하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말을 하지 않았다. 보일러가 과열되어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에 숨을 못 쉬겠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급기야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심리검사와 정밀 진찰을 받았다. 약을 복용했으나 눈에 보이는 차도는 없고 가끔 컵을 벽에 내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그리고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엿보고 있고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며 공포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청천벽력이었다. 당황스럽고 안타까웠고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은 이럴 때 어울리는 말일까? 아이는 대화를 거부했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혼자 안고 가려는 듯이 화석처럼 침대에만 누워서 굳어갔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신의 저주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얀 눈바람이 날리는 날, 어느 병원 2층에서 호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뼈를 사기는 아픔을 뚫고 우리의 첫 아이 민수가 세상 밖으로 여린 꽃망울을 터뜨렸다. 아이는 얼굴이 백설같이 희고 인형처럼 예뻤다. 그래서 온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을 올 정도였다. 세상에 어디서 이런 예쁜 아기가 다 있을까?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을 정도였다. 투정 많고 욕심 많은 둘째 아이와는 달리 배려 있고 늘 양보하면서 잘 웃는 온순한 아이였다. 그랬던 내 아들이 신의 시샘인가?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고통을 겪으며 천형의 길을 가야 하는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타는 듯한 서러움이 밀려들어왔다. 집안에서는 암담해서 울고 밖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연초록빛 지저귀으로 밝게 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인처럼 울고 다녔다. 몇 달째 그러기를 반복하고 고통의 파문과 파문 사이에서 분화비가 촛불 위에서 고개하듯 위태로움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 희망의 불꽃이 피는 것이 보였다. 미세한 몸부림. 그것은 근육 운동이었다. 민수가 감내하기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는 듯이 방 안에서 벤치프레스 의자와 역기를 주문해 놓고 간간히 혼자 운동한다. 그것은 새둥지에 홀로 남은 어린 새가 안간 힘을 쓰며 날아보려고 파닥거리는 그 모습이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그때뿐 몇 번인가 역기를 들다가 놓고 다시 자리에 부스러지듯 눕는다. 아이 하나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심리 전문 상담소 최면술 권위자를 찾아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심지어 정신치유를 잘한다는 영성단체까지 데리고 가서 정신요법을 받았으나 이 역시 효과 없이 애꿎은 돈만 날린 셈이 되었다. 어쩌다 직장에서 모임이 있어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자식은 저렇게 누워있는데 술 먹고 놀 생각이 나느냐며 비난하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탔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못 먹고 있는 아들 생각으로 죄책감에 시달렸다.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무능함에 스스로를 질타했다. 좀 더 굳세게 씩씩하게 키웠더라면
모든 것이 못난 아버지인 내 탓인 것만 같아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이러한 나날들이 지속되면서 내 마음도 황폐해지고 일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졌다. 그러던 중 이제 마지막 구원의 실마리라도 잡아야겠다는 일념에서 불교에 귀의하여 사찰을 찾아다니며 수없이 절을 했다. 우리 민수 좀 낫게 해달라고 빌었고 일과가 끝나면 부처님의 가호를 빌면서 100일 동안 기간을 정해 매일같이 산속에서 금강경을 독송했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 쓰러져가는 나를 지탱해 나갔다.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집에서 무기력감에 누워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민수를 집에만 놔두면 안 되겠어. 라고 했다. 어차피 힘들고 시달릴 바에야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 졸업이라도 시켜야지. 우리 민수는 적응할 거야. 우리 부부는 아이를 태워 전남 영광 백수 해안가 아늑한 산 밑에 자리 잡은 대안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시켰다. 파리하게 서서 떠나는 부모에게 손을 흔드는 민수의 모습을 뒤로하고 짙은 서러움이 물씬 배인 황토길을 밟고 길을 나선다. 다행히 민수는 그곳에서 부담 없는 수업 일정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2년을 수료하고 졸업식장에서 모범생 상장을 탔다. 부모로서 뿌듯한 감도 있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다. 민수가 집에 온 후 재발 증상이 나타났다. 다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복용시키고 집단 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로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다시 인천에 있는 2년제 직업훈련학교 시스템 제어학과에 입학을 시켰다. 그곳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여오고 태워주곤 하였다. 다행히 그곳에서도 큰 무리 없이 적응을 하였고 무사히 졸업을 하였다. 전자공학 계통에는 흥미가 없었던 듯 학위는 따지 못했지만 2년 동안의 기간을 탈 없이 보냈다는 것에 만족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듯이 인근 물류창고에 아르바이트 취업을 하여 3개월간 다녔고 그 이후 과천 경마장에서 안내보조원 아르바이트를 약 1년간 했다. 또 후배가 활동하는 MTB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시켜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을 다니게 했는데 한동안 즐겨 타더니 다시 슬럼프에 빠져 그만두었다. 당시 동네 의원에서 지은 약은 민수를 15시간 이상 잠을 자게 할 정도로 침대에서 운신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약은 꾸준히 복용을 했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였으나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나빠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며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다가오는 불길한 암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을 나가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다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허공에 울렸다. 급히 달려와서 산발하다시피 풀어헤친 머리로 사색이 된 아내와 함께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동네 주변과 일대를 민수야 민수야 울음 섞인 단발마의 비명소리를 토해내며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다녔으나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민수를 못 보았느냐며 눈물조차 말라붙어버린 얼굴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묻고 또 물었다. 송아지를 찾는 어미소 같은 절규의 울음소리는 검은 관악산을 타고 구슬프게 맴돌았다. 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타들어가는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무거운 침묵만이 가슴을 짓누를 때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가 한 교회에 있다고 연락이 왔단다. 교회로 뛰어가니 목사님이 2층에서 민수를 데리고 걸어 내려오셨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평생 고쳐질 수 없는 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며 무작정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는데 들어간 곳이 하필 교회 건물이었고 문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란다. 그러다 마침 그곳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 고백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다. 실력 있는 영혼에게 어려운 숙제가 주어지는 법이니 굽히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민수를 데리고 왔다. 그것은 분명 하늘의 도움이었고 신의 인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참담함과
가슴에 갈갈이 찢겨지는 통증이 간격 없이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새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꺼이 울었다. 발병 5년째 되는 해에 이곳 동네에서도 민수에 대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아이를 위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과감하게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당시 병세가 악화되어 힘들어하는 아이를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2개월. 많은 차유가 있었고 새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시켰다. 그 무렵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읽고 벼락 같은 깨달음이 왔다. 예전에 민수가 했던 운동이었다. 신체적인 운동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사회적 활동과 사교적인 건강도 유지한다는 믿음을 갖고 우선 민수와 같이 걷는 운동을 시도하기로 했다. 꼼짝 안 하는 민수에게 정서적인 면을 자극하기로 했다. 민수야, 집 둘레길 산속에 꿩들이나 고라니가 살고 있는데 얘들이 겨울철에는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단다.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주면 잘 먹을 거야. 하니 같이 가보자고 고개를 끄덕인다. 둘레길 옆 눈 쌓인 산 밑에 먹거리를 뿌려놓아 봤다. 그 다음날 가보니 신기하게 다 먹었다. 주위의 동물들 발자국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 동물들이 가져다 놓은 먹이를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일과였다. 그 뒤부터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먹이를 주러 둘레길을 한 바퀴씩 돌았다. 이것은 분명 기적 같은 희망이고 우리에게 비춰진 한 줄기 빛이었다. 걸으면서 민수에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권유했고 가까운 헬스장에 등록한 후 개인 지도를 받게 했다. 지역을 옮겨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며 민수의 체력을 기르기 위한 개인 지도와 더불어 마음을 단단히 다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부탁했고 하루 8시간씩 운동하면서 민수의 몸이 날이 갈수록 근육으로 뭉쳐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는 것이 보였다. 헬스 트레이닝 외에도 민수를 친동생처럼 여기고 힘든 역경을 지나왔던 본인의 경험과 운동기구를 다루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하며 도와주었던 관장님의 도움에 지금도 마음 깊이 감사한다. 헬스를 시작한 지 4년째, 민수는 오전에는 볼링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초보자들을 위주로 헬스 트레이너로서 개인 지도를 하기도 했다. 작년 가을, 환호와 응원이 울리는 안양 보디빌딩 협회에서 개최하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다져진 몸매로 활강하는 독수리가 나래를 펴듯 두 주먹을 치켜 세우는 무대 위의 민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는 정신없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빛을 바라보는 듯한 뿌듯함과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인동초의 승리감 같은 진한 감동이 파도치듯 가슴에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우리에게 17년간의 기적 같은 결실이고 가능성의 성취였다. 그렇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비탄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낸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였다. 대회장 문을 나서면서 아빠는 아웃사이더고 민수는 인사이더야. 나중에 우승하면 반쪽은 아빠 몫이니까 잊지 마.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랜만에 호쾌하게 웃어본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다. 지금도 민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상담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약의 도움은 정신장애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약만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민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곳 회원들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작년 가을에는 센터 회원들과 전남 해남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수기를 쓰기도 했다. 덕분에 아버지인 나도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회원 당사자들과 가족 간의 자조 모임을 만들어 서로 친목을 쌓고 정신장애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민수는 이제 생활체육지도사 최고 과정을 밟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정신건강과 마찬가지로 신체 건강도 중요한 만큼 운동 전문점에서 체력 단련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민수의 꿈이 됐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은 악몽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역사였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가능성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 그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도전자, 바로 우리들이다.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맑고 투명한 5월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 한 마리 새가 창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다.